자, 이번 시간에는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은행 예금이나 적금,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우리는 지급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차감된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과거에는 이 선납세금의 범위가 법인세만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을 회계 처리할 때 이 지방세와 법인세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선납세금에 대해서 원천징수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할 때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6페이지에 전표 입력 시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세액을 회계 처리를 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5일자에 제가 이미 전표를 입력을 해놨는데요. 자, 선납세금을 보시면 이자 수익이 200만 원일 때 200만 원에 대한 14%가 법인세로 원천징수가 되고 지방소득세가 10% 원천징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천징수된 내용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 교재 97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구분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회계 처리해 주셔야 법인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부분과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 F8번 적요 수정을 통해서 우리 적요로 1번과 2번, 저는 1번과 2번 적요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른 번호로 구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통일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요 수정을 통해서 우리 1번 적요, 2번 적요를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 2번 적요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훨씬 실무적으로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오셔갖고 96페이지에 자, 전표를 입력하실 때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전표를 입력하실 때에는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과는 하나의 전표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지 선납세금 따로 이자 수익 따로 전표가 구성이 되게 되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자 수익 기준으로 선납세금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9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는 하나의 전표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끔씩 보면 하단 부분에 있는 것처럼 전표 입력 시에 우리는 원래 이자 수익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면 이렇게 대체 분계를 합니다. 차변 대변해서 대체 분계를 하는데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전표 처리를 하거나 대체 분계를 하는데 전표 번호가 동일하지 않고 다른 번호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만들 때 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은 반드시 하나의 전표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97페이지에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면 우리가 9라는 숫자를 10번
입력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로 입력을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조금 편리하게 하시려면 기초정보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업자 등록,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를 미리 좀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내용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쪽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번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98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중간 부분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또 다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전 준비를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된 자료를 우리는 법인조정에서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을 통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불려져 오는데요. 이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방소득세 구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지방소득세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요 번호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 표시를 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 전체 사업자 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구라고 하는 번호를 10개로 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구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엔터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자 금액의 엔터 커스가 이동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이 하나의 전표로 인식이 될 때만 이렇게 이자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지가 있다면 납세지를 별도로 F2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이다라고 하면 서초동을 찾아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에 대한 부분도 강남구다라고 하면 강남구로 조회하셔서 대치동이다라고 하면 대치동 찾아서 등록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지방세 납세지를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서 미리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방세 신고서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을 해주시고 이 서식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조회 버튼을 통해서 조회를 해주시게 되면 원천납부세액 금액이 42만 원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99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계정별 원장상의 선납세금 계정 잔액 중에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잔액과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와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선납세금 금액이 정확하게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4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계정별 원장상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있는 전체 금액 중에 중간예납세액과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과 금액이 딱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를 한다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법인조정에서
기타 서식 및 지방소득세 쪽에 가시면 법인 지방소득세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F12 전표 불러오기, 컨트롤 F12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컨트롤 F12 불러오기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의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미 쟤는 불러왔기 때문에 보시면 지방세 특별징수 납세지까지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실 때 지방세 특별징수 납세지도 등록을 하시면 지방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세무서식을 작성할 때 내가 입력된 또는 작성한 서식이 다른 서식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추후에 다른 서식을 작성할 때 훨씬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납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